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4단원의 5번째 중단원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한국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제 요 당시의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 건데요. 우리가 4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 세계 정세가 어땠냐 묻는다면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냉전 체제였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로 전 세계가 나눠지고 이 두 진영 간에는 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 열전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뭐 군사적으로라든지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죄송합니다.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싸늘한 시기였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6.25 전쟁까지 터진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랬던 냉전 체제도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를 하고요. 결국 오늘날에는 냉전이 해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에서 냉전이 해체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당시 소련을 이끌고 있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의 큰 우두머리이자 중심이었던 소련의 체제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나눠져 있던 이 체제에 난 들어가지 않겠다. 이 둘 중에 어디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국가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제3세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제3세계가 있으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제1세계, 2세계로 나눠져 있는 체제가 바로 냉전 체제였는데 이 제3세계는 비동맹 중립 국가를 선언한 국가들끼리 모여서 제3세계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와 그 아시아의 이 제3세계 국가들이 출연하면서 난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니까 그냥 제발 너네 싸우는데 우리까지 갖고 끌어들이지 마라 라고 이제 중립을 선언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가 꼭 미국 편, 꼭 소련 편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라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소련도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됐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냉전이 갑자기 풀리냐? 그건 또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 냉전이 이제 강화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언제냐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시기였습니다. 일단 쿠바 미사일 위기는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 쿠바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요 지역이 이제 미국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섬이 이제 쿠바인데 이 쿠바가 공산국이었거든요. 이 공산국이었던 쿠바에 이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는 첩보가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쿠바에 이제 미사일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근데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서 바로 어디를 공격할 수도 있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게 쿠바 우리 앞마당에 지금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겠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설치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린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데요. 다행히 이 미사일 기지 건설이 이제 무효되면서 전쟁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은 이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신의 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 중이던 베트남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병사들을 파병하기도 했죠. 뭐 겉으로는 베트남 전쟁에 지원하는 목적은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뭐 우리는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것도 있고요. 미국은 이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위기가 고조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반전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에 반대를 하는 움직임이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고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요 닉슨 독트린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데요. 언제 얘기했었냐면 그 박정희 정권의 그 10월 유신의 배경으로 닉슨 독트린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교과서에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역할을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베트남에 파병했던 미군 철수하고 한국에 파견하고 있는 지금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아시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한 발짝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냉전 체제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 당시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유엔의 가입 승인을 받게 되고요.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미중 수교가 체결되면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와 손을 미국이 잡게 된 거잖아요. 이제 예전의 적처럼 냉전 체제였던 이런 시기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에 부딪힌 소련은요,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몰타에서 당시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나 이제 냉전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와 이 소련의 수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함께 만나서 냉전 종식을 선언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 이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던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고요. 베를린 장벽. 그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누고 있던 이 거대한 벽이 사람들의 손에 무너지면서 정말 이제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강대국 가장 중심이었던 소련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소련이 사실 하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연방을 이루었는데 이제 모두가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냉전 체제 이후에 세계 질서는요,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사실 세계 최강대국으로 미국이 자리를 하고 있죠. 자, 이에 대응해서 이제 유럽의 부흥을 되살리기 위한 유럽 연합도 출범을 하고요. 공산주의 체제였던 이제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오늘날에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G2 세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새로운 단계, 신자유주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에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상업자본주의,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제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 체제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자유로운 무역, 모든 교류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교류에 개방과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좀 더 심해지고 이제 이러한 것을 관장하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FTA를 체결하면서 자유로운 무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거쳐서 냉전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 오늘날에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전두환 정권 후반, 그리고 노태우 정권, 그리고 여러분도 겪었던 박근혜 정권까지 최근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